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손바닥 경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타이틀 소개를 해드리네요. 자,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이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 말이죠. 예. 자주 가잖아요. 이 편의점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어느덧 30년, 30살이 됐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은요, 정말로 이색적인 게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식품, 생필품부터 뭐 주유, 세탁 서비스까지 요즘엔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편의점은 자주 이용을 하는데 더 이상 편의점은 이제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편의점 속에서 최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고 하죠. 과연 30살이 된 편의점 어떻게 변화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 편의점에서 막 일하고 했던 모습이 되게 멋있게 비춰지고 했던 막 그런 생각이 나면서 편의점이 한때 부음을 잃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30년이나 지났어요. 놀랍습니다. 네, 1호점이 생긴 게 1989년입니다. 네. 송파구에 있는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게 1번 편의점이었는데 네. 사실은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롯데유통에서 82년부터 84년까지 그 약수동 일대 이걸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당시에 한 2,000개 정도 상품을 들여놓고 이게 편의점입니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구매 패턴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죠. 네. 당초에는 롯데세븐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의 모 편의점 브랜드를 처음에 롯데가 들여왔다가 네. 중간에 이 1호점을 연 건 그 동화산업이었습니다. 네. 동화산업에서 진행을 하다가요. 나중에 그 세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를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우게 됩니다. 편의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도 많고 아이디어 제품도 많은데 요즘 편의점에서 트렌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일단 식품 쪽은 확실히 편의점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한 29%까지 늘었습니다. 2인 가구를 포함하면 1,000만 가구 이상이 1, 2인 가구인데 여기 그래픽에도 보시면 도시락, 샌드위치, 주먹밥, 김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샌드위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식품에서 이제 기발한 샌드위치 이런 네. 것들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아주 효자 상품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과일 샌드위치류가 딸기 샌드위치, 블루베리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그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을 이겼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따라서 저렇게 편의점 음식들도 순위가 앞뒤로 바뀌는군요. 지금 편의점의 기술 개발, 진화, 뭐 상상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앞으로 주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안에 주유소가 들어와 있다기보다는 네. 주유소 옆에 편의점이 있는 형태인 거죠. 그거는 이미 뭐 해외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그 와와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되게 많이 이용했던 체인인데 이쪽은 그 주유소하고 편의점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팔면서 기름도 넣는다. 지금 컨셉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뭐 던킨 이런 데에 비해서 커피 값은 싸고 다양한 커피를 팔고 간편식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가는 김에 기름까지 넣는 그런 체제로 해서 미국에서는 점포당 매출이 52억 원까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거 대단하네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유소 안에 한 켠에 편의점이 들어간 건 뭐 수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매점의 형태죠. 그렇죠. 그건. 근데 네. 그게 이제 본말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주객전도가 편의점 됐군요. 주인이 편의점 하면서 주유소도 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주유소와 편의점이 겸업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편의점 체인들이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 주유소를 임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유소들이 있는데 주변과 가격 경쟁도 만만치가 않고 주유소당 객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점과 주유소가 연합을 해서 한번 이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보자. 일종의 시범 사업인 셈이죠. 네. 기발한데요. 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택배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최근에는 택배뿐만이 아니라
배달, 딜리버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편의점 안에 생수나 도시락 이런 것들을 그 수요하는 1, 2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내가 직접 나가기는 좀 번거롭거나 아.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달앱 업체하고 편의점 업계가 손을 잡은 겁니다. 예. 그 생수 하나 도시락 하나 배달해 주세요 하면 배달 앱 업체를 통해서 그 편의점에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은 편의점이 제공을 하고요. 배달 서비스는 배달 앱 업체가 제공을 하는데 배달료가 얼마인지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어요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그 요즘에 편의점 업계가요 웃지만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나오고 다양한 음식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 때문에 사실 우리 알바생들 고용하지 못하고 편의점 주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인화, 그렇죠. 네.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꽤 많죠.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사고 이제 나아가서는 사람이 결제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면 그 롯데타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인 편의점의 경우에는 정맥 인식을 통해서 소위 핸드페이까지 가능한 단계로 와 있어요. 와. 그러니까 개개인의 정맥의 지도를 파악을 해서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걸 파악해서 그냥 자동 결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손목에 맥 짚는 거 그렇죠. 그걸로 파악한다는 이 거죠. 핏줄의 지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지문처럼. 사전에 등록을 하면 그 연결돼 있는 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이 노동 집약적이라고 했던 편의점 업계의 업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편의점 앞서서 그 식품업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치킨도 많이 파는데 요즘에 치킨 한 마리 2만 원 시대잖아요. 근데 네. 편의점에서 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맛이나 품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맛은 뭐 당장 튀겨낸 치킨 가게 치킨보다는 약간 덜하다. 그런데 가성비는 훨씬 높다. 이게 소비자들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마리에 편의점에서는 9,900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반값이네요. 그리고 반마리 치킨도 팔고 조각 예. 치킨도 판매를 하니까 1, 2인 가구 입장에서는 이거 한 마리가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친구 불러도 둘이 이거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마리만 시킬게요. 이게 기존 치킨 가게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이 부위별로 한두 개만 골라서 먹을 수 있다. 적은 그럴 양을 수도 적은 있겠네요. 가격에 먹을 그렇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마리 다 먹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럴 때는 딱 원하는 부위, 원하는 양만 딱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편의점에서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라는 거를 짚어봤다면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런 뭐 품목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김치찌개 라면 이런 것들이 편의점을 통해서 시쳇말로 시장의 어떤 간을 본 뒤에 대표적으로 그 히트를 친 상품들인데 유명한 중국집의 짬뽕 이런 것들을 컵라면의 형태로 편의점에 먼저 팔아보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된다 하면 이 사업을 키웁니다. 지금의 편의점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 대기업들이 식품 부문에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 소위 안테나숍,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되면 시장에서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편의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색 편의점도 다양해질 것 같은데 어떤 이색 편의점들이 있습니까? 편의점의 진화가 실로 놀랍습니다. 예. 뭐 한 여대 안에는 파우더룸, 피팅룸 이런 것들을 갖춘 곳이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이제 아예 공부도 해라. 사실 우리가 카페나 이런 곳에서 적은 객단가로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펼쳐놓고 공부도 하시고 화장도 고치시고 옷도 갈아입으세요 해서 네. 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종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30% 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 활어회를 판매하는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이 편의점은 평창에 있는데요. 평창에 있는 이곳에서는 뭐 편의점주가 직접 회를 떠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쇼빈숍의 형태로 이 편의점 점주가 이 동네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는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 한 켠에 새를 줘서 횟집까지 하면 어떨까요? 이 본사의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꽤 각광을 끌고 있다고 하고요. 네. 편의점 안에 버스킹 무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네. 그 젊은이들, 네. 그 2030 세대를 겨냥한 그런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와, 멋있네요. 저렇게 해두면 저 자체가 호객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정말 일석이조인 셈이고요. 상생이네요. 보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편의점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뭐 편의점 뭐 예찬론처럼 막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렇게 편의점이 진화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림자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어떤 걸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존의 산업하고 경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컨대 동네 골목마다 있었던 연쇄점, 슈퍼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당시하고 지금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는 건 똑같은데 가져가는 몫이 줄었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중간 유통 과정에 본사에 떼어주는 수수료 마진이 껴있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세탁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비상 상비약 같은 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약국업계나 이런 곳들과 경합할 수 있어서 기존 산업군에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편의점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오늘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